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전시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정말 봤으면 좋겠다 싶은 전시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틀었어요. 지난주에 리움미술관에서 갈라포라스킴의 국보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아티스트 토크가 있어서 이제 들으러 갔었고, 또 듣고 나서 내용을 요약해서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전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갈라포라스킴.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 작가는 콜롬비아인 부모님 한 분과 한국인 부모님 한 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콜롬비아인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가를 처음 알았던 건 한 4, 5년 전쯤에 피트니 비엔날레에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쭉 라인업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킴이라는 성을 가진 작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인 아닌가 하고 이제 알게 됐고,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제가 예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도슨트를 할 때 이 갈라포라스킴의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작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시간이 흐르면서 잊었다가 한 4, 5년 전에 다시 알게 됐고, 그리고 또 그 기회에 컬렉팅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장한 작가이기도 해서 4, 5년간 갈라포라스킴의 행보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갈라포라스킴은 한국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술 애호가분들은 좀 좋아하고요. 또 제가 강의 때 정말 많이 얘기했고, 해외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또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는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난 갈라포라스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는 분들은 좀 반가우실 거고, 나 이번 기회에 몰랐던 작가를 알게 됐다 이러면 너무 저에게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갈라포라스킴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마다 좀 양이 많았던 게, 이 작가의 작품은 전 세계의 문화, 유물, 이야기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포라스킴 작가에 대한 작품 설명을 이제 칼럼 같은 것들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번역해서 공부하면서 좀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영적, 지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인사이트를 주는 예술가가 좋은 예술가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컬렉팅 서사에서도 이 갈라포라스킴은 어쩌면 좀 인문학적 구루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리움에서의 국보라는 전시가 더욱 기대됐습니다. 갈라는 유물의 분류나 보존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다시 재정립, 재구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 리움 전시에서는 신작 3점을 상설 전시하던 리움의 국보 소장품 10점과 함께 소개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국보를 530점이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국보를 내가 알고 있지? 그렇게 찾으면서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갈라는 조선의 문화유산이 해방 이후 남북 둘로 나눠지고 서로 다른 체계 속에서 분류되고 관리되며 변화해온 국보의 의미를 질문합니다. 갈라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아트포럼의 표지를 장식했던 시리즈는 바로 이 책가도에 놓인 듯한 유물 시리즈인데요. 제가 전시를 보기 전에 이 시리즈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갈라포라스킴 작품에서 이 책가도 형식의 유물을 올려놓는 이 진열장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리즈는 갈라의 작품을 이해할 때 큰 대문 같은 존재이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인이기도 한 갈라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책가도의 형식으로 세상의 수많은 유물들을 재구축하는 자기만의 방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갈라포라스킴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100% 한국인이기도 하고 100% 콜롬비아인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움 전시에도 우리나라의 국보가 이 갈라포라스킴만의 책가도 형식의 진열대에 쫙 올라가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포라스킴이 표현하는 이 작품들이 드로잉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갈라 작품을 설명할 때마다 포인트인데요. 갈라는 늘 유물을 그릴 때 드로잉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유는 페인팅은 좀 미술적 목적, 즉 회화적 목적이 강하지만 드로잉은 좀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 화학, 생물학. 우리도 어린 시절에 개구리나 올챙이, 양파가 자라는 모습을 그렸거나 수학 시간에도 드로잉을 했었잖아요. 즉 미술의 바운더리에만 국한되지 않는 갈라 작업의 성격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드로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는 왜 세계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작업을 할까요?
과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본능은 누구나 있기에 우리 모두 문화유산에 관심이 사실은 있다 라고 갈라는 아티스트 토크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화유산을 지자체나 국가, 대륙의 단위에서 정하는 기준이 흥미롭다는 점이 갈라의 의견입니다. 어떤 국보는 국보였다가 아닌 게 되고 어떤 건 갑자기 발견되면서 국보가 됩니다. 그것을 정의 내릴 때 시스템은 대부분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죠. 하나의 유물을 한 시대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면 단순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시도나 방법이 필요하다고 갈라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 누구도 유물 안에 곰팡이의 관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사물을 볼 때 누가 조직하고 분류하느냐가 꾸준히 인간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갈라는 우리가 유물을 다른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물이 견뎌왔던 기간이 우리가 유물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더 길고 사실 박물관이라는 형태도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유물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자가 누구였나 이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갈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물들이 과거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류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난 세기 내내 유물에 대해 우리가 이제 보존하거나 분류하는 방식이 좀 이성적인 편이 많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의 찻잔은 진짜 차가 담겨져 있었고 찻잔으로 사용을 했었죠. 문지는 문진의 역할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보존의 문제와 상충하다 보니 현재는 차가 담겨있지 않고 또 문진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진열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은 우리가 그 유물을 분류하거나 보존하거나 보여주는 방식 중에 과연 최선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인류가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훨씬 입체적이라는 것이 갈라의 의견입니다. 토크에서는 좀 재미난 이야기를 했었어요. 갈라가 어떤 뮤지엄에 갔는데 단지 그 유물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분명히 기능이 다른데도 나무 전문가에 의해 분류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떠한 유물은 죽은 자들을 위해 뭔가 보내는 물건이었고 또 어떠한 유물은 생활 유물이었는데요. 그래서 갈라는 우리가 앞으로 유물들을 전시하고 관람하고 감상하고 생각하고 분류할 때 이 유물의 입장에서 끝없이 다시 재분류하고 재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밌었던 이야기는 남미의 한 뮤지엄에서는 옥수수를 담는 그릇이 있는데 실제 시간이 되면 학예사가 그 그릇에 옥수수를 좀 담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전시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실제 그 그릇이 옥수수를 담았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유물의 당시 시점에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토크 때 했어요. 토크를 다 듣고 갈라파라스 킴이 이런 작업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세대를 거쳐 기록과 보존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데요.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의 작품을 보는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화유산, 즉 이 헤리티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이고 수동적으로 유물을 바라보지 않아야 하고 또 그래야 미래의 우리의 유산도 물리적 분류를 넘어서 보다 정신적으로 관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건 갈라파라스 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또 아티스트 토크 때 기억에 남는 건 갈라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과거와 우리의 연결은 갭이 아니라 레이어, 즉 층이다. 즉 과거를 재구축한다는 것은 바운드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오리지널의 기반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이다. 분류나 체계를 정하는 기준은 늘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맥락이 필요하다. 예술가의 질문과 역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맑은 샘물이 되는지 제가 왜 갈라파라스 킴에 한동안 꽂혔었는지 스스로 충분히 이해가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이제 갈라파라스의 리움미술관에서의 전시, 국보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꼭 가셔서 실제로 작품을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추가 타임이에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갈라의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인데요. 잊혀진 남미의 언어가 이제 돌에 새겨져 있어요. 이 작품을 탁본처럼 뜰 수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를 하면 잊혀진 문화유산인 언어가 끝없이 탁본화돼서 프로타주화돼서 재창조가 되고 관람객들은 그걸 다시 본인의 공간으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잊혀진 언어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의 조각인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작품 자체가 좀 놀이성도 띠고 있고 관람자가 행위도 할 수 있어서 인상 깊어서 컬렉팅을 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갈라포라스 킴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작가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